분수와 소수.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단원 정리 문제를 합니다. 수학책 132쪽이에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문제 풀어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 다음 그림 중에서 4분의 1만큼 색칠한 것을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4분의 1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4분의 1은 뭐라고 했죠? 분수 4분의 1은 전체를 4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4개를 똑같이 나누었다 라는 거죠. 4개를 피자를 4분의 1 먹는다 라고 하면은 피자를 정확하게 4쪽을 똑같은 크기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 중에서 똑같이 자른 게 뭐가 있을까요? 찾아볼까요? 간은 원을 4쪽으로 똑같이 나눴나요? 네, 맞습니다. 원의 크기를 똑같이 나누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서 이 각도가 똑같게 자르면 된다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는 4분의 1이 맞습니다. 나는 어때요? 나는 똑같이 자르려고 요 길이는 눈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른 넓이가 똑같지는 않겠죠. 친구들하고 이렇게 똑같이 4쪽으로 나눠서 먹겠다고 하면 친구가 다 여기랑 여기만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높이가 다르니까 넓이가 다릅니다. 다를 볼까요? 다는 정사각형, 직사각형을 똑같이 나누려면 요 길이가 같은 건 좋아요. 세로 길이는 딱 중간을 잘랐는데 가로 길이가 중간이 아니죠. 중간은 한 이쯤, 아니, 요쯤에서 잘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요. 라는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죠. 그런데 그걸 전부 중간을 잘랐어요. 그죠? 전부 다 중간을 잘랐기 때문에 이 정삼각형은 전부 다 크기가 같습니다. 모양도 같고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도형을 합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는 4분의 1이 맞습니다. 하나, 둘, 셋,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가하고 라가 4분의 1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이번 문제는 색칠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라는 문제예요. 자, 분수는 뭐죠? 분수는 분자가 나눌 분자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전체를 똑같이 몇 쪽으로 나누었는가, 그 중에 몇 개인가 라는 걸 나타내는 게 분수예요. 그래서 분수는 분모에는 여기가 분모인데 몇 개로 나누었는가, 몇 개로 나누었는가 이걸 쓰면 되고요. 분자에는 그 중에 몇 개인가 이걸 세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세워봅시다. 정육각형을 몇 쪽으로 나눴는지. 네, 6개로 나눴죠? 그리고 이 6개는 전부 다 정삼각형이 돼요. 정육각형을 이렇게 반대쪽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정삼각형 6개로 잘라집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 중에 몇 개라고 분수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6개 중에 5개가 색칠되어 있군요.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지나도록 선을 그어서 잘랐죠. 각도가 다 똑같고 같은 넓이로 잘랐어요. 몇 쪽일까요? 전체는 자, 반을 셌는데 4개면 전체가 8개죠. 8개 중에 몇 개가 색칠해져 있어요? 네, 하나 빼고 7개가 다 색칠해져 있습니다. 답은 8분의 7이에요. 자, 가장 큰 수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세 개의 수를 찾아보니까 전부 다 13분의 1이 몇 개인 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분모가 같다는 거죠. 분모가 같아요. 그러니까 피자를 떠올린다면 피자를 13쪽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분모가 13수로 나눴다는 뜻이고 그 중에 하나라는 게 이렇게 몇 분의 1 이런 걸 단위 분수라고 했죠. 단위 분수. 몇 개를 셀 때 그 기준이 되는 것. 단위 분수가 5개인 수, 7개인 수, 4개인 수. 뭐가 제일 큰지는 당연히 7개인 게 제일 많은 거죠. 피자를 똑같은 크기로 나눴는데 5개 먹는 친구하고 7개 먹는 친구하고 4개 먹는 친구하고 누가 제일 많이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답은 13분의 1이 7개인 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13분의 7인 거죠. 분모가 같으면 분자가 클수록 그 값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분수로 나타내면 13분의 5, 13분의 7, 13분의 4가 됩니다. 가장 분자가 큰 13분의 7이 가장 큰 수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수직선에 분수와 소수가 써 있어요. 소수를 분수로 어떻게 바꾸는지, 또 분수를 소수로 어떻게 바꾸는지 이해하는 문제예요. 자, 수직선에 1이 여기 있어요. 1. 우리 예전 같으면 수직선에 1, 2, 3, 4 이렇게 돼 있겠죠. 분수를 배우기 전이라면 수직선에 1, 2, 3, 4 이렇게 표시했을 텐데 지금은 1 안에를 10칸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눈금자 1cm를 10칸으로 나눠 놓은 게 1mm죠. 그 관계를 배운 것처럼 수직선에서 1을 정확하게 10칸으로 나누면 그 중에 하나가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런 10칸 두 개는 10분의 2가 되죠. 그걸 소수로 나타낼 때는 0.1이라고 쓰고요. 가운데 소수점은 점이라고 읽으면 돼요. 앞에 있는 0은 0이라고 읽고요. 그 뒤에는 1, 2, 3, 4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0.1이 10분의 1이다 라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10분의 2는 0.2 이렇게 고치면 되죠. 0.3은 10분의 3이 됩니다. 10분의 1하고 소수 0.1이 같다는 걸 알고 숫자를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10분의 5는 그럼 소수로 뭐죠? 네, 0.5가 되겠죠. 읽을 때는 0.5 이렇게 하면 되고요. 10분의 7은 0.7이 됩니다. 그 다음 0.9는 10개로 나눈 것 중에 9개가 되죠. 10분의 9가 됩니다. 네. 수직선을 그려놓고 보면 참 쉽죠. 소수를 나타내고 분수를 나타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자,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큰지 혹은 같은지 표시해서 넣으래요. 모든 문제에 분수가 같죠. 아니, 분모가 같죠. 둘 다 12. 이쪽은 둘 다 9. 둘 다 15. 자, 분모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누었는가 라는 걸 나타낸다고 했죠. 전체를 12개로 잘랐어요. 피자를 생각해 보세요. 12쪽으로 자른 피자를 한 사람은 7쪽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은 11쪽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누가 더 배부르겠어요? 그렇죠. 분모가 같은 분수의 경우에 당연히 분자가 그 개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분자가 큰 쪽이 크게 된 거예요. 네, 첫 번째 문제 오른쪽 12분의 11이 큽니다. 그럼 두 번째는 분자가 5하고 4 중에 누가 커요? 그렇죠. 5가 더 크죠. 세 번째 분모가 같이 15니까 13하고 8 중에 13이 크지요. 그러니까 15분의 13이 더 큽니다. 지금은 이렇게 분모가 똑같은 것만 비교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분모가 다른 것들. 4개, 피자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를 먹은 사람하고 5쪽으로 나눈 피자를 2쪽 먹은 거하고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물론 전체 크기가 똑같은 피자일 경우에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느 쪽이 더 큰 건지는 정확하게 그려보면 답을 알 수 있지만 비슷할 경우엔 찾기가 어렵죠. 이런 거 어떤 게 더 큰지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중에 배울 건데 그 방법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모가 같아야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제처럼. 그러면 분모로 같도록 분수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피자를 4쪽으로 잘랐는데 그 하나하나를 전부 5개로 나눠주세요. 그럼 몇 쪽이 될까요? 4 곱하기 5쪽, 20쪽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내가 선택한 3개도 전부 다 5쪽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4분의 3은 20분의 15예요. 그럼 5분의 2도 똑같이 5쪽으로 나눈 걸 전부 다 4쪽으로 나눠요. 그럼 내가 먹으려고 하는 2쪽도 전부 다 4쪽으로 금이 그어지겠죠? 그러면 요거는 20분의 8이 돼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20분의 8하고 20분의 15하고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겠죠? 엄청난 큰 차이네요. 20분의 15가 더 크니까 4분의 3하고 5분의 2는 4분의 3이 더 큽니다. 라고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건 나중에 배울 걸 미리 알려준 건데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무엇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꼭 분모가 같아야지만 분자의 크기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이해되겠죠? 네. 다음 학기에 꼭 배워봅시다. 이번엔 단위 분수의 크기 비교예요. 세 친구가 음료수를 똑같은 컵에 가득 담아서 마셨는데 남긴 음료의 양이 다 다르죠. 슬기는 2분의 1을 남겼고 수일이는 6분의 1을 남겼고 지혜는 3분의 1을 남겼어요. 누가 가장 많이 남겼는지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냥 숫자만 보고 비교해도 되겠죠.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 누가 제일 큰 수인가? 좀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분모가 같지 않으면 분자의 크기 가지고 분수를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분모를 크기를 같게 할 수 있거든요. 분모의 크기를 같게 한다. 얼마로 바꾸면 될까요? 컵의 눈금이 몇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꼭대기까지 하면 6칸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 6칸 중에 몇 칸인지를 세면 사실 분모가 같은 분수가 돼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배울 내용이고 단위 분수는 몇 분의 1 이런 게 단위 분수라고 그랬죠. 피자를 몇 쪽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쪽이냐 그게 단위 분수인데 단위 분수끼리 비교할 때는 피자를 몇 쪽으로 나눈 게 피자를 더 많이 자를수록 한쪽의 크기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피자를 4쪽으로 자른 것 중에 난 한쪽만 먹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랑 피자를 8쪽으로 자른 것 중에 한쪽을 먹는 거랑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요? 당연히 4분의 1이 더 크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숫자만 봐도 답은 가장 큰 거는 가장 작게 자른 2분의 1이 되겠죠. 슬기가 가장 많이 남겼어요. 자,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 분수 문제에서 전체는 똑같은 컵 하나 가득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슬기는 2분의 1을 칠해보면 요만큼 먹었어요. 그럼 남은 건 얼마죠? 전체 1 중에서 2분의 1을 먹었으면 남은 것도 2분의 1이에요. 수일이는요. 6분의 1을 먹었으니까 6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을 칠해줘야겠죠.
여기가 6분의 1이고 그럼 남은 것은 5칸이 남았으니까 6분의 5가 남았습니다. 지혜는 3분의 1을 먹었으니까 6칸 중에 이 2칸을 칠하면 3분의 1이 돼요. 그리고 6칸 중에 남은 게 4칸인데 요거는 3분의 2가 되겠죠. 이 커다란 눈금으로 보면 3분의 1과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남겼는지 답은 알았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모가 6인 분수로 이것들을 바꿔볼게요. 2분의 1은 3칸이니까 6칸 중에 3칸이죠? 슬기는 6분의 3을 남겼어요. 수일이는요? 6칸 중에 1칸이니까 6분의 1을 남겼죠. 지혜는 6칸 중에 2칸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라는 건 6분의 2예요. 분자 분모에다 같은 수를 곱하면 같은 분수가 돼요. 그걸 알아두면 좋겠어요. 이 문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배울 내용은 단위 분수 중에서는 단위 분수가 이런 거죠. 2분의 1, 3분의 1, 아이고 갑자기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수많은 단위 분수가 있어요. 100분의 1도 있고 이 중에 가장 큰 분수는 뭐예요? 2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분모가 전체를 몇 개로 나눴는가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 두 쪽으로 나눈 게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거죠. 피자를 100쪽으로 나눴는데 한쪽을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아니죠. 자, 그래서 단위 분수끼리 비교할 때는 분자는 다 1이니까 분모가 클수록 클까요? 작을까요? 분모가 클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6분의 1이 제일 작게 남은 거고요. 적게 남은 거고요. 2분의 1이 가장 많이 남은 거죠. 알겠죠? 단위 분수끼리 비교할 땐 분모가 작을수록 큰 분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남긴 양과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는 남긴 양과 마신 양을 더하면 항상 1이 된다는 거. 마신 양이 얼마인 줄 알면 남긴 양을 찾을 수 있죠.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1에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2라는 거. 이거 어떻게 알죠? 그림으로 3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1은 3분의 3이니까 3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분수는 분모가 같으면 더하고 뺄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체육 시간에 멀리뛰기를 했대요. 슬기는 0.8m, 도영이는 1.1m, 수일이는 1.3m, 지혜는 0.9m를 뛰었대요. 가장 멀리 뛴 학생부터 차례대로 이름을 써보라 그런 문제인데요.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어디부터 비교하면 된다고 했죠? 앞자리, 그러니까 가장 큰 자릿수부터 비교한다고 했죠. 수를 비교할 때는 항상 그렇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썼었죠. 123.0이라고 123.09하고 어느 수가 더 커요? 이렇게 긴 수가 써 있어도 맨 앞자리부터 제일 큰 자릿수부터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100의 자리가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자릿수를 비교하죠. 10의 자리 또 같네요. 그 다음엔 1의 자리를 비교해요. 또 같네요. 그 다음엔 소수점 뒤에 0.1의 자리를 비교해요. 또 같죠. 그 다음엔 0.01의 자리를 비교해요. 0.01의 자리. 여기는 1이고 여기는 9고 그러면 앞에는 다 똑같아도 그 다음 자리가 큰 요게 더 큰 게 되죠. 그러면 우리 슬기 도영이 멀리뛰기 한 결과도 마찬가지죠. 앞자리가 제일 큰 1.1과 1.3이 0.8, 0.9보다는 커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책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를 먼저 비교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기가 자연수죠. 자연수가 더 크면 뒤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수가 더 크면 더 큰 거고요. 도영이랑 수일이 중에는 자연수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어디가 더 큰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1보다 3이 크죠? 그러니까 수일이가 제일 멀리 뛴 거예요. 자, 이렇게 풀면 되는데 더 잘 이해하려면 소수의 크기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는 거예요. 물론 칸을 나누는 귀찮은 점이 있지만 선생님이 칸을 그려줄게요. 자, 1을 10칸으로 나눴어요. 그럼 한 칸은 0.1인 거죠. 한 칸은 0.1이에요. 그러면 슬기부터 나타내 볼까요? 슬기는 0.8m를 뛰었어요. 8칸을 세면 되죠? 여기가 5칸이고 여기가 8칸이 되네요. 슬기는 이만큼을 뛰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뛴 친구가 0.9 지혜죠? 지혜는 9칸이에요. 지혜는 이만큼 뛰었고요. 그 다음에 도영이는 1.1이니까 1하고 또 0.1을 더하면 1.1이죠. 도영이는 이만큼을 뛰었고요. 수일이는 1과 0.3이니까 여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멀리 뛴 학생부터 차례로 이름을 쓰라고 그러니까 수일이, 도영이, 지혜, 슬기 이런 순서로 쓰면 되겠네요. 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1번 자연수를 비교한다. 자연수의 크기 비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연수의 크기가 같으면 2번 소수 부분의 크기를 비교한다. 소수 부분도 우리는 소수 한 자릿수만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소수 부분이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되죠. 자연수 부분이 없이 둘 다 0인 경우에는 소수 부분이 9인 0.9가 더 크죠. 자,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수의 크기 비교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큰 자릿수부터 비교한다. 그렇죠? 가장 큰 자릿수가 1인 100일이 뒷자릿수가 아무리 큰 99보다도 큰 걸 알 수 있죠. 그쵸? 10의 자리가 9개나 있어도 100의 자리 1개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자릿수가 큰 게 가장 큰 수가 되는 거죠. 그게 같으면 다음 자릿수를 비교하는 게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를 다 풀었어요. 여러분, 분수와 소수를 배웠으니 이제 여러분은 수학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훌륭합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